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창원대 언론사와 만나게 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창원대 언론사는 뭐 무엇보다 창원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창원대학이 또 제가 한 20년 전에 경영학부 학생들을 또 가르쳤기 때문에 오랜 추억이 남아있는 대학이잖아요. 또 기승회를 또 활동을 오랫동안 또 제가 해왔고, 그래서 창원대학은 무엇보다 애정이 많이 가는 대학이고, 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또 박사학위를 또 창원대학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 모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모교에 우리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기쁘죠, 뭐 무엇보다도. 네. 네, 회장님 취임을 하신 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창원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서 지역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겁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자리는 명예직이잖아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명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서 봉사할 때 명예로운 거예요. 자리 자체가 명예로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기업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업 애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아마 역대 회장 중에서 지금 6개월 제가 했다 하지만 한 6개월 이내에 했던 부분이 다른 분 한 5년 한 것만큼 제가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두세 군데는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듣기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요즘은 이제 일하는 상공회의소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제가 모토를 삼고 있는 게 지역균형 발전이거든요. 우리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한 것의 약 한 73%가 수도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의 73%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거죠. 인구의 반이 또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태어난 인구수가 23만 명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인구수가 103만 명이었습니다.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앞으로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 학생들이 한 15년 지나가지고 대학을 갈 때쯤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 정원을 다 못 채워요. 지방의 대학은 학생 수가 제로라는 이야기. 그것이 먼 훗날 50년, 10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고 당장 한 15년 후 되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지역이 정주 여건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정주 여건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들어갈 것이 뭐냐면 교육, 의료, 문화, 예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이번에 의료 문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주 여건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육성이 돼야 되고, 이 지역에 육성된 인재가 갈 수 있는 곳이 함께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양질의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양질의 학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창원은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운 것이 구인난과 구직난이 있어요. 학생들은 취업을 못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기업은 기업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럼 우리 학교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서 학생이 나와야 되죠. 신체 건강하게만 졸업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정주 여건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에 대해서 아무도 큰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지 아니해요. 우리 지역민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상속세 이와 같은 것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에 살면은 문화 혜택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면 지하철도 없죠. 수도권에 있으면 어때요? 지하철이 나이가 드신 분들 무료니까. 여기는 무료로 해주고 싶어도 지하철 자체가 없잖아요. 국립오페라단 공연을 보려고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서울로 가야 되죠. 국립이란 글자만 들어가면은 예술단체는 거의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대학만 국립대학, 창원대학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중앙정부로부터 과감하게 이 부분에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라든지 앞으로 많은 제조업 분야가 창원에는 많이 앞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이 지역에서 필요한 학생들로서 나올 때 우리 정주 여건이 나아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100% 취업이 되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만족하고 여기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무거웠나? 네, 다음 질문은 지역 소멸 문제 관련 질문인데 이번 질문에서 벌써 대답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역 소멸 문제는 현재 많은 지방사회에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역대학 청년들 또한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해서 많이들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지역 소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죠. 우리 지역이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은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여러분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출발이에요.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지역이 잘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사랑이 풍만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어떤 상품이 있고, 그러한 기업과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까요? 불평만 하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얼마나 했을까요? 자, 이런 부분부터 우리 바꿔봅시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기업체 탐방도 좀 자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마련해서 좋고요. 우리 지역 상품의 팝업 스토어라고 이번에 롯데백화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품 팝업 스토어를 했는데, 이런 팝업 스토어를 여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 내에서도 한번 해서 학생들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우리 지역 기업을 얼마나 알 것이냐, 우리 지역 상품을 얼마나 알 것이냐 하는 노력을 학생들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역 기업들도 학생들에게 많이 그런 부분을 홍보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맨 먼저
우리 지역이 소멸되는 꺼지는 촛불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시초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 그 외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 노력하고, 우리 현재 기존 기업인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 두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를 하는 문제라든지,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할 수 없고 또 하기 힘들어하는 일은 누군가한테는 맡겨야 되거든요. 이러한 단추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맨 먼저 우리 지역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취업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외에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기업에 맞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연구보다는 실질적인 연구 활동의 결과가 이 지역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를 우리 대학이 같이 매칭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사회공헌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회공헌은요, 여러분이 공헌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봉사라는 것이 큰 돈을 내거나 크게 노동을 하거나 이것만이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아주 가까운 부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옆집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같이 도와주는 것부터 봉사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될 때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예술이라는 이야기를 왜 자꾸 도심에서 강조를 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질 때 그러한 봉사의 마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특이하게 아주 젊었을 때부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제가 나이 4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경상남도의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았는데, 그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남지부였어요. 저부터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별도 법인으로 해서 회장으로서 들어간 거예요. 그 회장을 하면서 제가 9년을 했어요. 통상 3년이 1회인데 회장을 3번이나 한 거죠. 제가 마지막에는 안 하려고 도망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여성, 아동, 장애, 노인 모든 분야를 섭렵한 부분의 그 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이 생기면서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많이 다녀보니까 불필요한 행정 요소도 많고 개선해야 될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라는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뭔가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많이 전환하는데 제가 신경을 썼거든요. 지금 많이 인식이 변화되었고, 지금은 창원 동업에 사회복지센터라는 건물도 지어놨어요. 제가 회장할 때 대한민국에서 경상남도부터 우선 한번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영국도 가보고 또 스웨덴도 가보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복지 분야만 관련해서 제가 많이 다니면서, 일본에 또 제가 복지도 그렇고 많이 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나오고 나서 박사학위는 있지만 학사학위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박사 끝나고 나서 제가 학사학위도 하나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사학과를 갔어요. 사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제가 또 사회복지학과로 또 들어갔어요. 제가 학사가 3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배운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경상남도에 자원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죠. 지금은 행안부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거를 경남의 모델을 표준화해서 전국 단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이걸 다 합쳐버리면 제가 그건 한 18년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수장으로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리 하면서 정말 이거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 함께 동참할 때 아름다운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은데이 나눔 그전에는 그 무학 장학 재단이 있었는데 그 좋은데이 나눔 재단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창원대학교도 제 무학 장학 재단이 있습니다. 그때 돈 내 가지고 여인가 내 가지고 거기서 학자금 학생들이 받고 있을 거예요. 제가 관리는 안 하는데 창원대학 안에도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공헌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 대해. 그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지방에 살려고 그러면은 아까 상속세 문제도 손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상속세 일부분을 이 지방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지방 재정도 튼튼해지고 이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향기부제라고 이제 만들었잖아요. 고향기부제 만들어졌는데 이거 한 10년 걸렸어요. 그래도 아직 고향기부제가 개인은 할 수 있지만 법인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인까지 가고 이 지방에 재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이 지역에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토대가 될 때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답변이 좀 길었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지역 사랑을 먼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을 그럼요.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럼 행동으로 가볍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맨 먼저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참여를 해주세요. 기업체에 가가지고 같이 일도 해주시고 또 기업체에 가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임금 수준이 일본을 앞섰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앞서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임금 수준이 일본을 앞서가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의 한국인들이 일을 하러 갔는데 요즘에 일본을 일하러 안 가요. 한국보다 월급이 적어가지고. 일본 사람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나쁜 면으로 보면은 글로벌한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한국이 그만큼. 동일한 일을 했을 때 임금 수준이 높으면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를 우리나라가 바꾸기 위해서 경제의 패턴을 갖다가 IT라든지 이러한 좀 더 고임금을 받아도 될 수 있는 고지식으로 사업이 많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지역 기업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면서 이래 변화하는 환경을 잘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환경을 읽지 아니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AI에 대해서 요즘 많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AI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창원대학에서 AI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안 되죠. 왜? 한 3년 지나면 AI는 우리 생활을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큰맹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라 큰맹이라고 했는데 요즘 큰맹이라는 이야기 안 하죠. 다 아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풍부한 지식도 같이 겸해 주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제일 본분입니다. 학생이 몸 건강하게
졸업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에서 필요하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사랑하는 밑거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뤄나갈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질문인데요. 성과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결과를 해요. 우리가 개미를 보면요. 여왕 개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개미는 30%밖에 안 됩니다. 움직이기는 다 같이 움직여. 매일 부지런히 다녀요. 열심히 하는 건 100명이 하는데 실제로 선거내는 건 30명밖에 안 돼요. 미래 비전이라는 것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모일 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이포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1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잖아요. 그죠? 결과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PC, 개인용 PC, 마이크로소프트도 성공했지만 개인용 PC가 어디서 먼저 나왔어요? 개인용 PC는 IBM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이들은 우리가 대형 컴퓨터를 운용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오히려 경외시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나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걸 만드는 거죠. 우리가 노키아라든지 모토로라는 그런 휴대폰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대폰 회사인데 왜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아이폰 아니면 또 삼성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컴퓨터 회사가 전화기 회사를 영역을 가져가 버린 거죠. 전화기 회사는 컴퓨터가 올 때 컴퓨터하고는 비교하기 싫다. 우리는 전화기로서만 개선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어버린 거죠. 그 변화를 갖다 우리는 못 잡아간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행동이 돼야 됩니다. 결과물을 낼 수 있는 행동 어디서 나올까요? 용기에서 나온 거예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늬만 스타트업 기업을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기업을 갖다가 한 40년을 하면서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항상 기업을 합니다. 기업을 이렇게 세운 거는 10년, 20년, 30년, 40년. 저희 무학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안 될 거예요. 저희가 한 4년 있으면 100년 기업입니다. 아세요? 100년 기업이 된다는 거? 잘 모르시죠? 무학이라는 기업은 우리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몇 안 되는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일구기까지는 상당한 노력하지만 무너질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 불과 6개월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세로서 열정을 가지고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열정이 떨어지면은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해낸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디딤돌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디딤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걸림돌을 생각하고 있어요. 걸림돌을 디딤돌을 바꿀 때 되는 거거든요. 뭘 하다 보면 아유 난 잘 안 돼. 뭘 하다 보면 잘 안 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그럼 잘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고 잘하는 부분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뭐 아랍어 공부하란다고 해서 아랍어가 증방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있어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 한국말을 가지고 잘 해보세요. 한국말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K-팝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K-팝을 할 거라고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국내에서만 계속 노래를 했다 그러면 K-팝이 그렇게 성공할까요?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할 때 시각을 좀 넓게 보고 미를 치고 나야 된다. 제가 저희 무학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 매출에 적어도 3분의 2는 수출이 돼요. 인구는 주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수출밖에 없다. 과거에 우리가 한 두 군데, 두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수출했다 그러면 지금은 저 아프리카에 36개국 수출해요. 지금 현재 기업을 제가 수출하는데 딱 마음 먹고 나서 이뤄내는데 5년 걸리더라고요. 긴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의 비전을 갖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용기, 열정,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화이팅 하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립창원대학교 구성원들을 포함해서 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뭐 충분히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충분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우리 지역을 사랑해달라는 거, 지역 기업을 많이 이해해달라는 거, 지역 상품에 대한 애정을 가져달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민과 함께 또 지역 기업과 함께 참여해달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열정과 파이팅이 필요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잘 되고요. 우리 세계 글로벌에 우뚝 서는 창원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 창원대학은 제가 무엇보다도 이 학생을 창원대학 제가 한 10년은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끔 서석의 날에 제자들이 넥타이도 하나 사주고 이것도 오늘 입으려고 우리 제자들이 사준 거예요. 밥도 사주고 그래요. 내가 사준 건 더 많지만은 그래도 가끔 얻어먹을 수 있는 데는 제자들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한국이 잘 되고 우리 세계가 잘 된다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창원대학교 화이팅! 화이팅!